오늘은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본 사회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대형 사회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후속 기사들이 오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 그 아버지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나갔다가 오겠다고 나간 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사제 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언제부터 살해 계획했습니까? 생일 때 범행 계획한 이유 있습니까?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검찰로부터 이 사건의 공소장을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아버지가 왜 범행을 결심하게 됐는지 아주 자세히 정확히 나와요. 보시죠. 오늘도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하는데 이 가해자인 아버지라는 사람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꽤 많은 돈을 양쪽 모두에서 받아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 1998년 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된 다음에 아내와 이혼을 했죠. 하지만 전처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아들을 걱정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건데 이후에 2015년에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분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씨가 혼자 살게 됐고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건데 특히나 전처와 아들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각각 320만 원씩 640만 원 생활비를 중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처로부터 320만 원, 아들로부터 320만 원 각각 다 받아왔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들도 전처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처가 중복 지급된 기간만큼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여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양쪽에서 320만 원씩이면 꽤 많은 돈을 받아왔던 건데 이 전처가 남편한테 중복으로 돈이 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지원을 끊게 되는데 여기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의 망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전처가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것처럼 속인 뒤에 노년이 된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갑자기 끊어서 아무런 대비도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동력이 상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원을 끊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망상에 빠졌다라는 건데요. 구직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예금을 해지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을 아들과 전처가 혼자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 이런 망상에 빠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A씨, 다들 아시겠지만 도봉구에 살고 있는 70평형대 이 대형 아파트 아내 전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그동안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원인이 본인의 나태함 그리고 방탕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처와 아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의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꿈꿔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A씨가 범행 도구를 물색했는데 아무래도 상인인 아들 30대 초반이잖아요. 이 아들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제총기 영상을 보게 됐고요. 20여 년 전에 구입한 이 산탄 180여 발이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제총기 제작에 나서게 된 겁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소장 통해서 처음 공개된 겁니다. 이 남성이 얼마를 받아왔는지 아들과 전처로부터 320, 총 640만 원. 요즘에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세금 떼고 한 600만 원 중반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전처와 아들로부터 연봉 1억 원에 상당한 돈을 받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반토막 나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망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추가로 밝혀진 다른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문을 연 아들에게 곧바로 사제 총기를 발사했는데 아들이 벽에 기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추가로 격발했답니다. 최종 위원님. 그러니까 이 총을 한 발 쐈을 때는 아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한 발 맞고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 자리에서 추가로 격발했다. 이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보통 사람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공소장에는 망상이라고만 지금 나와 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망상이 아니고 정신질환의 일종인 망상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들이건 누구건 간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냥 표적으로만 보였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소장에는 그런 어떤 정신분석이나 뭐 정신감정 같은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망상에 관한 이 질환이 상당히 깊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실은 비합리적인 어떤 비현실적인 무슨 근거 없는 어떤 신념 이런 거거든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안중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제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다만 가족들로서는 이 아버지의 정신적인 문제를 사전에 알아채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